다음에 나는 자기 전에 꼭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하겠다. 웃기지 마. 그런 애들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야. 자기 직접 아니면 뭐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난 영어 단어 외우겠다. 이런 애들 이빠이 가야 중경애시야. 그 이상한 애들은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이거 할 땐 이거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규칙을 할당하잖아. 그러면은 얘에서 얘로 얘에서 얘로 모두가 순식간에 변환이 되면서 학습을 시작했을 때 집중 상한에 순식간에 도달해. 그런데 1시간 2시간 앉아있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일어나고 책상에서 집중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학습을 중단하고 하니까 학습하는 총 시간 내내 집중 상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공부를 자기는 한다고 하고 시간 투자한다고 하고 도서관에 있는 시간 충분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이게 되고. 학습 패턴 고착화. 쉽게 말하면 학습 습관을 만들어 놓자는 거지. 학습 습관 역시 위에서 봤던 내용처럼 기반석 역할을 해. 학습 습관이 만들어져야 그 습관에 의해서 고3 때 학습량을 소화하는 거야. 어떤 습관도 없이 그때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계속 달라지면 성적도 안 오르고 맨날 뭐 그런 거 많이 본 적 있잖아. 쟤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 꼴이 나는 거거든. 일관된 고착된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 습관에다가 학습량을 쏟아부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계속 쌓이는 거지. 먼저 신체적 습관을 보고 그 다음에 심리적 습관을 볼 거야. 신체적 습관은 사실상 몸이랑 뇌 의미하는 거지. 공부는 관성으로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많이 들어봤던 말 선생님이 또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설명 방식이 달라.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 말 역시 많이 들어봤지. 그 다음에 이 관성을 만드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조기에 들여야 된다.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주위에서 공부를 되게 편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습할 때 옆에서 보면 공부하는 자세나 표정이나 그게 아주 편하게 흘러가듯이, 쉽게 말하면은 글라이더가 떠가듯이.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반대로 공부할 때 몸을 베베 꼬고 씩씩 빼고 약간의 어떤 산만함도 보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억지로 참고 하려고 하고, 마치 그 프로펠러 비행기가 굉장한 그 괭을 면서 궁궁궁 하면서 억지로 나는 그런 느낌. 그 차이인 거지. 우리 뇌는 적응의 동물이야. 일단 집중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어려워. 왜냐면 집중 안 하고 있다가 집중을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집중이 되면 그 집중 상태에 적응됐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가는 거지. 옛날에 혹시 뭐 해리포터 이런 거 읽어봤죠? 어릴 때?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달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3, 4시간 훅 가 있고, 난 분명히 대낮에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녁 먹어! 그런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를 또는 문제집을 보는데 그런 집중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즉 관성을 만드는 것은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해야 될 공부잖아. 어차피 너네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 가고 싶잖아.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편하다면 얼마나 좋아. 나는 참고 열심히 의지력으로 공부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관성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반복을 통한 습관이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그 단위 시간이 길어야 돼. 쉽게 말하면은 학교에서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하지만 이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수업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뿐이고, 내 생각에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가고 10분 쉬고 하는 것보다도 2시간 공부하고 1시간 노는 게 100번 효과가 좋아. 보통은 4시간 정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대학교 졸업할 때쯤 취업 준비나 고시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근데 아직은 너희 나이들도 어리고 너네가 대상으로 하는 공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 2시간 동안 집중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2시간 동안 집중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될 거야. 처음엔 뭐 2시간이 뭐니? 한 15분도 어려워. 공부하다가 분명히 책상은 앉아있고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뇌가 헛돌거나 눈만 읽는다거나 내 손으로 단어만 쓸 뿐이지 머릿속은 벌써 딴 데로 빠졌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관성이 깨진 상태. 그거 없이 2시간까지 만들 수 있으면 고3 때 성적을 아주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지금 당장 고2 때 할 노력은 보다 집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집중을 시작하고 집중이 끊을 때까지 그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건데 목표를 2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2시간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공상과 망상 이 얘기를 좀 하자면, 공상과 망상 다 하지 너네. 어떤 애들은 이거의 위험성을 잘 알지. 공부에 아주 치명적이야. 이 공상과 망상은 지극히 정상적이거든. 너희 나이 또래 때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상향과, 또 쉽게 말하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 그런데 실제 너네 현실의 모습은 니네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너네 모습과 다르다고. 갭이 존재하지. 근데 그 갭이 사람을 힘들게 해. 그래서 그 갭을 메우는 방법이 어른들은 노력하는 거지만 너네들은 니네들이 노력할 거리도 없어. 왜냐면 학교에 박아놓고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갭을 메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너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적인 인간의 모습이 돼 있는 공상을 하는 거야. 뭐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B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러면서 막 책 주워주고 그런 거. 뭐 그런 공상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뇌가 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학습량을 늘리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면 뇌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공상이나 망상의 주제가 있는데 그걸 던져줘. 그 생각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작용이지만 지극히 너희 나이 또래 때는 정상적인 거라는 건데,
애들이 선생님 저 이상해요. 맨날 망상만 해요. 저 정신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지극히 정상인데 문제는 그 정상이라고 해서 안주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대학교를 가게 된다는 거지. 지금 너네 성적 대비 니네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정상적이지 않잖아. 따라서 우리도 정상적이 않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면 너네가 어릴 때 치과에 가야 되는데 아프니까 가기 싫다고 땡깡 부려. 그러면 엄마가 야 갔다 오면 엄마가 치킨 시켜줄게. 그러면은 정말 하고 아픈 거 참고 갔다 온단 말이야. 두 번째 치과 갈 때는 엄마 피자 갖고는 안 돼. 치킨이랑 피자 둘 다 시켜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엔 엄마 치킨, 피자, 뭐 스파게티 다 시켜줘. 이렇게 점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맨 처음 치과를 갈 때 엄마 치킨 시켜줘 했을 때 엄마가 바로 망치로 너네 이빨 깨버려. 그럼 가지마! 이래버렸어. 그럼 너네 다시는 치과 가는 대신 치킨 사단 말은 안 할 거야. 왜냐면 안 통하는 걸 아니까. 바로 그거야. 너네가 억지로 참고 노력하는 건 너네 자아고 뇌는 너네 생존과 안전만 추구하는 적응장기야. 그러니까 항상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공상의 수제를 탁 던졌어. 공부할 때. 거기에 굴복해서 그 공상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굴복하는 거야. 하지만 머리를 한번 흔들고 아니야 안 할래 하고 거절하는 거지. 또 어떨 때는 굴복하고 어떨 때는 거절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거절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 그럼 뇌는 아 이거 진짜 안 통하네 하고 다시는 안 던져. 생각을 해봐. 공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럼 얼마나 공부하는 게 편하겠니? 뇌한테 가르쳐주면 돼. 이 방법 안 통해 이렇게.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2주면 돼. 뇌는 2주 내에 모든 걸 적응하는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 안 받아들이면 뇌는 이거 포기해. 이걸로는 안 통하네. 이걸로 내가 편해질 방법이 없네. 근데 14일 중에 11일 만에 또 한 번 굴복을 했어. 그럼 거기서 다시 1일이야. 그게 바로 너네가 고1 내내 이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거지. 해내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2주만 버티자. 만약에 11일 만에 실패했다. 거기서 다시 1일이 시작된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을 해. 2주 동안 한 번 해내면 더 이상 안 떠올라. 너네가 이걸 거부하려고 참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것만 해내면 알잖아. 이거 얼마나 시간 많이 뺏어 먹는지. 학습 주기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또 학습과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뇌 같이 굴리지 마라. 이거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워크맨이라고 있었어.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허리에 차고 이어폰 꽂고 듣는 건데 선생님도 그랬어. 그거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딱 던지면서 야 공부한다 내가 이어폰에 귀 꽂고 음악 듣고 뭐한 짓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항상 말하지. 엄마 이게 공부 더 잘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네도 아마 있을 거야. 음악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1시간 정도는 해줘야 그날 집중이 잘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무엇보다도 헬스장은 꼭 가야겠다라든가 각자 자기 취미가 있어. 그 취미를 어느 정도 병행해야만 나는 공부가 잘 된다. 자 보자. 음악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내가 음악을 귀에 꽂고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뇌가 100% 버퍼를 학습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음악 쪽으로 60 이상을 할당을 해줘. 왜냐면 들어오는 소리를 해석해야 되니까 뇌는. 그 얘기는 뭐야? 학습에 10%밖에 할당을 못하는 거잖아. 그때 뇌는 편하다고 느껴져. 고통스럽지 않은 거지. 그걸 너네는 공부하는 동안 눈은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크게 집중이 잘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 소중한 시간 밖에서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자고 싶은데 자지도 못하고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지도 못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60% 계속 새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공부하는 동안 뇌에 학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같이 굴리면 안 돼. 꼭 뭐 게임 이런 거 나쁜 거 말고 뭐 음악이나 뭐 먹는 거라든가 그렇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것조차도 학습과 같이 굴리면 뇌는 공부한다는 착각을 주고 자기는 편해지고 나중에 시험 때는 나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분명 공부한 건데 하고 틀리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은 한번 너네가 결심하고 지금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대로 맞다 하고 느끼는 순간 바로 실천이 되거든. 얘들은 2주 이상 뇌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 근데 얘는 바로 실천이 돼.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실천하자. 올해 해내야 내년에 편하니까.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이거는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한데 간단해. 시간이나 장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야.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생존,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또 해야 되고 오락, 뭐 게임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휴식,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원하는 건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왜? 이걸 재수하면서 1년 더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당장 이걸 제일 많이 해서 어떻게든 올해 내년 내에 끝내버리자 이거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항상 이것만 해. 그 다음에 이거나 이걸 꼭 해야겠으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해야 돼. 그 규칙. 또 하나는 장소야. 공부하는 장소는 한 장소에서 계속 해야 돼. 그래야 그 장소에 갔을 때 뇌가 바로 지금은 공부할 때구나 하고 순식간에 집중 상태에 도달해줘. 근데 어떨 때는 취미 활동하는 컴퓨터 앞에서 내 턴일 때 게임 하다가 상대 턴으로 넘어가면 잠깐 영어 단어 보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뇌는 지금이 이거 할 땐지 이거 할 땐지 몰라서 모드를 전환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거기에 많은 버퍼를 할당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전에 꼭 영어 단어를 배워 공부를 하겠다. 웃기지 마. 그런 애들이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야. 자기 직전 아니면 뭐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그때 난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이런 애들 이빠이 가야 중경외시야. 그 이상 하는 애들은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이거 할 땐 이거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규칙을 할당하잖아. 그러면은 얘에서 얘로, 얘에서 얘로 모두가 순식간에 변환이 되면서 학습을 안 하다가 학습을 시작했을 때 집중상한에 순식간에 도달해. 너네 그럴 때 있잖아. 도서관에 친구랑 갔어, 주말에.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친구랑 잠깐 나와서 노가리 까면서 놀았어.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러 들어갈 때. 그러면은 앉자마자 바로 공부되는 게 아니야. 보통은 정상인도 한 3, 40분이 걸리고, 집중력 좀 약한 애들, 평상시 공부를 꾸준히 안 하는 애들은 보통 1시간, 2시간은 막 몸부림을 쳐야 집중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1시간, 2시간 앉아있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일어나고, 책상에서 집중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학습을 중단하고 하니까 학습하는 총 시간 내내 집중상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공부를 자기는 한다고 하고 시간 투자한다고 하고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이게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학습 지속 시간. 공부를 하려고 앉았어. 근데 집중상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24시간 집중할 순 없어. 그러면 정신분열이야. 그 집중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누구는 10분 만에 떨어지고 누구는 2시간 후에 떨어진다는 거지. 이 집중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요걸 부여하면,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부여하면 이게 늘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되잖아. 요 두 개가 되면 자연적으로 집중의 강도가 높아져. 집중 자체의 강도와 깊이가 높아지니까 흔히 말하는 수포자랑 영포자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은 수학적 재능이라는 건 존재해. 근데 이 사람은 수학 천재다 하는 거는 보통 수학과 진학한 다음에 수학 석박사 갔을 때 나타나는 거야. 니네가 하는 대입 공부 따위에서는 재능이 있든 없든 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근데 그것은 집중의 최대 강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누구는 영어가 좀 편해. 근데 누구는 수학이 좀 어려워. 그럼 영어 할 때 집중력에 비해서 수학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걸 자기가 수학에 재능이 없다고 오해하는 거거든. 요걸 만들어내면 이게 강해지고, 그럼 너네가 그동안 난 이건 안 되나 포기되나 했던 과목들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4번 5번 너무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 수업시간 자습시간에 좋은 습관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제가 수업시간 자습시간에 졸린 걸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 전날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 전날 낮에 커피를 엄청 먹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숙면 구조가 깨졌을 때, 그래서 졸린 거지 이게 싫어서 졸리는 게 아니야.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공상 있잖아. 공상 망상이랑 똑같아. 수업시간 자습시간에 너희들 열심히 집중하잖아, 공부 잘하고 싶어서. 그러면 뇌는 힘들어. 뇌는 편하려고 하는 장기거든. 공부하고 싶어하는 장기는 뇌가 아니야. 너네 자아지. 장기가 아니지. 사실 너네 내면에 있는 너네 자체지. 어쨌든 뇌는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사인을 던져. 너 졸리지? 졸리지? 실제로는 안 졸린대. 생각을 해봐. 너네 솔직히 밤에 졸릴 때 있잖아. 내일 시험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근데 밤에 게임하면 졸리니? 안 졸려. 무슨 얘기냐면 너네처럼 젊은 애들이 체력이 딸려서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조는 사인이 오는 게 아니야. 뇌가 당장 힘드니까 졸리지 않은데, 잘 필요가 없는데 너한테 졸리지?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게 굴복하면 자게 되고, 그러면 뇌는 지금 자도 되네? 라고 학습 모드에서 자꾸 이쪽 모드로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이게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지. 잡시간에 자는 것은 정말 최악이다. 그 다음 이런 애들도 있어. 일부러 학교 선생님 수업이 학원 선생님 수업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자버리고 체력 보존해서 이따가 공부하는 게 나아. 여기는 두 가지 맹점이 있어. 첫째, 전체 수업 시간의 일부를 버려버리고 시간을 줄인 다음에 니들이 해봐야 여기서 체력 세이브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되겠니? 그거 완전 오해야.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 공부 못하니까 학원 선생 하는 거야. 니네 선생님들 임용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야. 그쪽 분야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너네 단지 매일 보는 선생님들이라서 우습게 보이는 것 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 법대 나와서 판검사 못 됐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판검사 됐으면 이거 하겠니? 학원 선생님들은 부차적인 존재들이야.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너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실제로 수업 못하는 교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네가 매일 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커. 어쨌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중에 한 예시인 이거는 정말 최악이다. 자, 그러면 요거 시간적 장소적 규칙을 만드는 거야. 이 과정에서 성공하려면 요게 필요해. 하루 학습량을 프로 대신 7, 80%만 해. 더 할 수 있어도 더 하지 마. 자,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처럼 달리지 않지. 마라톤 선수도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지 않아. 왜? 100m 달리기처럼 달리면 100m밖에 못 뛰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네가 하는 것은 내년 말에 보는 수능을 위한 장기전이거든.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주당 7일 공부하면 안 돼. 0.5일만 공부해. 사람이 교회도 가야 되고, 할머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가족끼리 외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5.5일만 목표로 해. 5.5일 했는데 이미 채웠는데 내 컨디션이 좋아. 더 하지 마. 놀아. 그 다음에 2, 3주만 요걸 노력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 생겨. 시간과 장소를 규칙화한 뒤, 프로 하면 안 돼. 습관 안 만들어져. 7, 80%만 해. 주당 5.5일만 하면 돼. 그 다음에 2주에서 3주만 이걸 지속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달성이 된다.
고3 때는 이럴 여력이 없어. 무조건 달려야 돼. 근데 지금은 고2잖아. 이거 해놓고 고3 올라가면 똑같이 상황에 쫓기고 다급하고 여러 가지 동시에 준비해야 되고 번잡스럽고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부 헤매는데 너네만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 너네 경쟁자들은 헤맬 때. 그 고3을 위해서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리적 습관도 있어. 학습의 밀도와 집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 내일이 기말고사 중간고사였어. 근데 지금 시험범위 40페이지를 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새벽 2시야.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험인데 잠도 좀 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그러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빨리 읽어지리?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시간 없어. 그럼 빨리 읽어줘? 아니지. 빨리 읽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빨리 읽지 못하게 돼. 나 왜 이렇게 헛돌지? 눈으로 글자만 따라가고 머리는 지금 멈춰있고 집중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럼 집중이 되니? 아니면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 투자잖아. 그지? 공부에 집중하려는 시도 아무 의미 없어.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도 시험장에서 어때? 지금 2분 남았는데 지문이 2개나 남았어.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지지? 아니잖아. 안 읽혀지지? 눈에 안 들어와. 그림처럼 보여. 그러니까 조바심만 갖다가 2분 훌쩍 지나가 버려서 대충 찍고 내는 거 맞잖아. 수도 없이 경험해봤잖아. 그지? 너네가 급식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복숭아를 얻었어. 그래서 복숭아를 들고 올라왔는데 니네 자리에 사과가 하나 올려져 있어. 내 책상 위에. 그럼 어떻게 돼? 사과를 갖기 위해서 복숭아를 잡은 손으로 사과까지 잡으려고 애를 쓰지. 잡히겠니? 안 잡히지. 그럼 사과가 밀려나고 하다가 책상 밖으로 떨어지고 결국 못 먹고 또 심할 경우에는 복숭아 잡은 손으로 사과까지 잡으려고 하다가 복숭아까지 동시에 놓쳐서 둘 다 책상 밑으로 떨어져서 못 먹고 이러잖아. 아니죠. 선생님 다른 손으로 잡으면 되죠. 아니야. 공부는 한 손만 쓸 수 있어. 왜냐면 다른 손은 이거 써야 되거든. 공부는 한 손만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사과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복숭아를 책상 위에 놔 그냥. 그러면 그 손으로 바로 사과 잡을 수 있어. 맛있게 먹어. 그럼 복숭아를 포기한 거야? 아니야. 사과 먹고 나서 복숭아를 먹어. 다시 잡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공부 외의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잠깐 미루는 거지. 지금 2시간 공부하고 이따 쉬는 시간에 해결하거나 아니면 올해 공부하고 대학 가서 해결하거나 잠깐 미루는 것뿐이야. 따라서 고2 때 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이 시리즈의 맨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지. 집중력을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고. 집중해야지 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공부 이것에 대한 관심, 음악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무슨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뜨개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 애들. 그에 대한 관심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순간, 잠깐 내려놓고 미루는 순간 자연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게 돼. 이거 엄청 효과적이고 선생님 카페에 합격 후기 게시판에도 선배들이 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라고 강조한 것들이지. 꼭 한번 해봐. 그 다음에 학습 시간 측정하면서 타이머로 공부하는 애들 있어. 목표나 계획은 반드시 깨져. 근데 목표나 계획은 유리로 돼 있어. 따라서 깨지면 너네 손, 팔, 가슴, 얼굴 박히면서 엄청 넌 괴롭고 아프게 해. 너네 목표를 열심히 짰다. 근데 그게 깨졌다. 그런 경험 수도 없이 했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어떤 생각이 드니? 목표가 깨졌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 아니면은 목표가 깨지니까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고 지금부터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너무 하기 싫어지고 이러니? 후자잖아. 목표 세우지 마. 마라토너들 목표 안 세워. 바로 자기가 발 디딜 바로 앞만 보고 뛰어. 그 순간순간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이 생각만 해. 언제까지 몇 번 풀어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단위야. 내가 1초 전에 공상했어. 그럼 1초 전에 아주 못돼 먹은 쓰레기 수험생이야. 하지만 지금 난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1초 후인 지금, 적어도 지금만큼은, 좀 이따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나는 아주 훌륭한 책임감 있는 수험생이야. 이렇게 순간순간 단위로 내가 바로 집중하고 있는가 자기 감시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집중의 유지 시간이 많이 늘어나. 이거 좀 훈련 과정으로 이것도 한 2주 정도 걸려. 바로 되는 건 아니야.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장기전에서 유효한 거, 너네 명강사 꿀교재 이런 거, 1타 강사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나는 시간 없어서 못 들어. 내 친구들은 들었는데 이거 수능 특강 외에 부교재로 그거 꼭 봐야만 성적이 잘 나온다는데 나는 그거 못 봤어. 그래서 점수 안 나와나 봐. 불안해.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근데 이번에 뉴스 봤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1타 강사 문제 사다가 돈 주고 문제 사다가 걸려서 구속되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니네가 하는 공부 기껏해야 대입 공부야. 근데 강사들은 또는 학교 교사들은 전부 다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 사람들이야. 어떤 강사는 알고 다른 강사는 모르는 정보 존재하지 않아. 다 똑같아. 근데 자기가 더 나은 강사라고 비춰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중률이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문제를 사는 거야. 문제를 내는 영역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수험생 심리라는 게 이 사람한테 50문제를 배웠어. 근데 그 중에 한 문제가 50문제 중에 한 문제에 불과한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왔어. 수능에 나왔어. 그럼 뭐 쪽집게 강사라고 난리 나. 왜냐면 그게 크게 각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못 들으면은 후회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망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러는 거지. 꿀교재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하는 공부 뭐 얼마나 최첨단 항공우주 기술이라고 꿀교재가 존재하니? 다 똑같지. 꿀교재 굳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 프린트. 당연히 이 프린트는 내신에서만 꿀교재지 수능에서까지 꿀교재라고 보기는 어렵지.
어쨌든 이거를 찾아서 방황하지 마라. 고2 때 제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하지 뭘 공부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개념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난 이미 한 번 인강 들었고 난 이미 한 번 교재를 봤는데 남들이 이거 좋다니까 이걸 또 보단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가 본 인강이나 교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화시킬 시간을 포기하고 이걸 보는 거잖아.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다람쥐론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람쥐가 도토리랑 밤 이런 거 먹을 때 전부 다 볼따구니에 잔뜩 넣어. 왜냐면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동물들이 많으니까 옆에 막 볼따구니에 저장하고 집에 가서 숨어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살쾡이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거 볼따구니 있는 거 무겁잖아. 툭 뱉어버리고 막 도망가. 그럼 그 다람쥐한테 남은 건 뭐야?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너네가 사교육을 했다 쳐. 하다못해 학교 선생님의 학교 정규 수업을 들었다 쳐. 그거 볼따구니에 저장한 거야. 그것만으로 듣는 순간에는 공부했다는 느낌 들고 듣는 순간에는 이해됐다는 들고 듣는 순간에는 기억한 것 같지. 문제는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시험 볼 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하려면 사람처럼 저장만 하지 말고 씹어서 삼켜야 돼. 볼에 저장하는 것보다 우선은 뭐냐면 하나를 씹어서 얼른 삼켜서 소화할 시간을 줘야 돼. 그래야 그게 내 몸에 가는 영양소가 되는 거야.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것만 찾아서 방황하지 마라. 다람쥐론 꼭 기억하고 복숭아 사과론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불안해서 정 너네가 내 말 안 듣고 사교육을 하겠다면 내가 너네를 뭐 대충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제자들한테 오프라인 제자들한테 얘기해줘도 잘 말 안 들어. 불안하대. 그래서 사교육을 해야겠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습이 백업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교육을 해야 돼.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빨간색이잖아? 근데 그게 안 되겠어. 그러면 인강이 그나마 제일 나아. 그 다음에 과외. 그 다음에 학원이야. 인강이 제일 나은 이유는 뭐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프라인 동네 학원 선생님보다 인강 강사들이 훨씬 연봉이 센 건 알지? 이 선생님들 다 여기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니야. 언젠가 들어가겠지. 지금 여기 자기 인강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검증된 거야. 그냥 외모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인강 업체들도 너네가 결제한 돈을 강사랑 나눠 먹거든.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고 합격률 좋고 강의 잘하는 사람을 엄청 선별해서 거기에 인강 강좌를 상품을 까는 거거든. 검증이 된 사람이야. 검증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강이 더 실력이 좋고 또 하나 체력이나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의미가 없어. 얘는. 근데 얘는 너네 학원 갔다 오면은 그날 배워온 거 이거 하게 되니? 소화하게 돼? 아니지. 그냥 퍼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지쳐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 있지. 학원에서 집중하고 수업 들었지. 아무것도 못해. 그냥 뿔딱을 저장하고 끝나는 거야. 먹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과외. 이건 뭐냐면 학원 강사가 자기 페이가 나오려면 한 반에 일정 인원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애들마다 실력도 다르지만 애들마다 특히 약한 문제, 강한 문제가 다르고 애들마다 문제에 접근하는 습관도 달라. 그거를 개별적으로 봐줄 수가 없어. 물론 너네한테 문제풀이 시간 주고 왔다 갔다 개인적으로 뭐 너네 문제 푸는 거 보고 봐주는 척 하겠지. 택도 없어. 차라리 과외가 난데 이때 중요한 거 내가 100점을 원점수를 보고 15점 정도 된다.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게 나. 근데 그 이하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너네가 옆에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읽는 순서를 보거나 어떻게 응용을 적용을 하거나 그래프가 있다면 어디에 샤프를 갖다 대거나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정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경력 따윈 필요 없어. 대학생이 제일 좋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싸고 효율도 좋아. 75점 이하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문제를 접근하고 풀이하는 그 과정 전체를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너네 성적을 올려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얘는 검은색이잖아. 하지만 엄마 아빠만 힘들어. 성적은 하나도 안 오르고. 선생님 그래도 이거 우리 동네 학원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대치동 학원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애들 전부 다 성적 좋아요. 나도 대치동에서 수업 2학원 이상에서 수업을 했지만 대치동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하철 타고 시간 투자하고 많은 비용 투자해서 올 정도의 열정이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치동을 유입한 애들이 원래 성적이 높은 거지. 대치동에서 강의하는 게 동네 보스방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시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사교육을 하겠다면 이거 꼭 명심하고 고2 때 아예 이거 패턴을 만들어 놓고 고3에 진입했으면 좋겠다. 이미 봤던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체력과 이동 시간 때문에 사교육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과외 얘기하면 설명했지. 맞춤형 진도 너네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네 상황에 맞춰서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많이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어떤 단어는 이미 문제 나올 때마다 거의 안 틀리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야 되지만 이 단어는 집중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너네 마음대로 자기 컨디션 봐가면서 페이스 유지하는 게 원래는 좋긴 한데 아직 그러기엔 너네가 너무 어리고 자기 합리화에 좀 약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줄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학교 선생님 어때요? 학교 선생님은 좋지만 학교에서는 어차피 페이스가 유지돼. 학교에서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성적이 오르려면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생각해보면 아마 여기에 납득이 될 거야. 그 인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패키지로 팔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할인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월별 정기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동안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는 결제를 하면 그 시간을 다 채워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래야 손해 안 볼 것 같이. 그래서 모두 다 듣는단 말이야. 아니야. 인강은 그렇게 패키지 결제하지 말고 좀 비싸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들어. 너네가 시험 볼 때마다 절대 안 틀리는 거, 이미 충분히 이해한 거, 추가적으로 암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개념 이해나 적용 패턴은 이미 다 파악했어. 암기는 인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암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뭐하러 들어. 그 다음에 이건 절대 안 틀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 그래서 발차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어야 돼. 너네가 전체로 다 듣게 만드는 거는 인강 업체의 패키지 끼워 팔기 그 마케팅에 놀아나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해야만 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고3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야. 사실은 마음속은 그겠지. 내가 지금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면 잘할 텐데 이 마음이겠지만 그것까지도 사치고 제가 고2 때 그것만 해뒀어도 지금 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해. 이게 신기한 게 만족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고3 되면 목표 학교를 낮추거든. 그게 고3이 돼서 자기 성적이 자기 기대보다 안 나오니까 목표 학교가 불행하지만 그냥 그것에 체념하자 이런 게 아니야. 자기 성적이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고 떨어지는 상황을 고3 때 체험하면서 자기의 원래 고2 때 목표보다 낮은 학교에 쓰면서도 너무 행복해. 이게 더 비참한 거야. 자기 기준에 못 미친 거에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의 기대보다 낮은 것에 행복해하는 상황.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 고3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학습 부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 상황이 더 비참해. 걔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고2 때 그것만 해뒀어도. 그걸 모은 게 바로 이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들이야. 은근히 다르지? 무슨 문제집 풀어라, 뭐 고2 몇 월까지 무슨 인강을 완강해라 이런 내용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고3 돼서 후회하는 것들은 니네가 이 영상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야. 실천하자. 고3 되면 그거 실천할 시간이 없어. 너네도 똑같이 이 말 하게 돼. 고2 때. 위에 설명한 내용 일부는 지금부터 해도 되고 일부는 계약한 다음에 하는 건데 고2 때 꼭 해놓자.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이상!